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도 뉴욕 증시,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챙기면서 우리 시장 출발하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이번 한 주 내내 이 국채금리 역전 가지고 발목을 잡아왔었고요. 다행히 이제 10년물이 조금 돌아서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제 고위급 협상이 시작되면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알려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협상이 2주 동안 쉬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목요일부터 해갖고 열려갖고 이번 주말 내내 열립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랑요. 문호춘 장관이 지금 북경에 가서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르면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모멘텀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계획 온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래봤자 주식시장이 다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는 팽팽한 맞대결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라덴버거 자산운용에서는 그런 쪽입니다.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영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추가 상승의 여력은 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가 나왔던 대로 모처럼 금리가 거의 일주일 만인가요? 10년물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0.019%포인트니까 이걸 올라갔다고 할 수도 없지만 실제로 보면 금리 하락이 진정됐다라는 정도가 일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일부러 제가 확대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것 같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나마 하락이 저지됐다라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닷새 연속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30일짜리 약간 또 오히려 좀 약간 반등하는 시도를 했지만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고요. 여하튼 10년물이 오늘 하락이 저지됐다, 지지됐다 뭐 이 정도였지만 내일 이후의 상황은 아직 낙관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년물과 3개월은 너무 많이 얘기 드리고 너무 많이 리세션 얘기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소 무뎌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논쟁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바클레이즈랑 모건스탠레이 전 임원이 얘기가 붙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아주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뭐냐면 조만간 안전자산에서 다시 위험자산으로 급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종결되고요. 유럽의 정치적 안정도 이루어지면 결국 미국의 리세션 걱정도 별로 사라질 것이고 결국 주식은 다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난주에 한번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달 나오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번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즉 작년 말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펀드에서의 주식 비중 늘어난 적이 없고 현금은 그대로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더 밀려 올라가면 이제 급하게 더 살 수 있다. 그런 어떤 논리와 비슷하게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오늘도 모건스탠리 오늘은 현직이 아니라 전 아시아 헤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던져야 된다. 던지는 것도 아주 급하게 던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주 다가오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요. 계속 똑같은 기존의 모건스탠리의 시각입니다. 2분기 연속의 이익 적자, 이익 감소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1년 반 동안 이익이 계속 감소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기가 아시아 쪽에 담당해봤지만 그거 있어봤자 주식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그 과거의 10년물과 3개월의 금리 역전 시기에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를 여러 각도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1개월, 3개월, 1년짜리 이런 거를 섹터로 보여줬는데 결국 크게 봐서는 이겁니다. 길게 봐서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틸리티, 그 필수 서비스, 헬스케어 기업 중에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헬스케어 중에서도 기기 쪽인데 의료기기 이런 것들 아파도 병원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싼 약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들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얘기. 반면에 이미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IT 이런 것들은 부진했다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리지만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50년 동안의 그림인데요. 사실 50년 전에 IT가 뭐가 있겠었겠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쉽게 얘기하면 구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이런 거거든요. 넷플릭스. 그런 것들은 몇십 년 전에 있지도 않은 건데 그런 걸 역으로 지금 계산해서 한다는 이런 통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설명을 드리지만 약간 뜨하다. 너무 어거지 같은 얘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좀 늘 그렇지만 한 발짝 물러나서 좀 긴 흐름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침 제가 따로 정리는 안 드렸지만 오늘 워렌 버핏이 다시 한번 오늘 한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가 슬로우된다. 약간 경기가 하강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지 않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너무 시장에 민감하게 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증시, 뉴욕 증시 상황 그리고 또 경기에 관한 금리에 관한 시각들 오늘도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미국의 이제 기업 공개 최근에 그 리프트라는 회사 공유경제 대표 기업 상장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공모가가 뭐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더센 놈 우버가 이제 또 앞으로 상장하게 되잖아요. 리프트는 일단 거래가 시작이 아직은 된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 시간에 보면 오늘 밤부터가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29일 거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공모가가 주당 62에서 68달러로 예상되면서 로드 쇼를 한 열흘 정도 했는데요. 워낙 10배 이상의 돈을 몰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70에서 72달러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딱 이 공모 가격만으로도 시장 가치가 243억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당초 많아봤자 200억, 210억 달러였는데 그게 얼추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정말 이 243억 달러라는 가치가 사실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정도까지 가는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소문난 잔치 얼마나 먹을 것이 있을지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껏 많이 나온 거가 주당 75에서 80달러 정도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소수 의견이 되겠고요. 그저께 모닝스타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치 투자라는 것을 가장 선봉에 서 있고요. 회사의 어떤 적정 가치를 매기는 것인데, 적정 가치 240억, 그것도 좀 많다고 얘기했는데 이거가 지금 243억 달러로 바로 붙는다? 제가 봤을 때 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엄청난 크게 거래량 쏟아지겠고요. 주가는 당분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페이스북과 테슬라가 2012년, 2016년에 각각 상장이 됐었는데요.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보면 물론 주가는 1,500가 올라갔지만 특히 페이스북은 상장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는 공모 가격 밑에서 계속 놀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침 워렌 버핏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 투자가라면 너무 핫한 IPO 주식을 사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무슨 공모한다는 너무 또 엄청나게 아주 몰려들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안정된 투자를 기본적으로 갖고 가시기라 이렇게. 네, 분위기에 근데 안 휩쓸리기가 어렵거든요. 지난번에 삼성생명이 우리 공모할 때 사실 공모 좀 몇 주 못 받아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몇 억을 넣어봐야 몇 주를 받느냐. 공모가가 그때 11만 원인가 됐었는데 뭐 지금 뭐 그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삼성생명도 살 수 있습니다. 예. 뉴욕 증시 또 특징주 그리고 국내 증시와 연관 지을 만한 기업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기업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이 뉴욕 증시 종목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요. 네. 네. 룰루레몬 여러분들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젊은 여성분들, 중년 여성분들 중에 요가 열풍이 많이 아실 텐데요. 그래서 요가복 업계 샤넬 뭐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요. 바로 그 회사가 사상 최고가를 오늘 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룰루레몬을 많은 옷을 입고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상장돼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알게 모르게 오늘 기대 이상 실적 발표하겠고요. 어닝 가이던스도 상향하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 특히 이런 고급 스포츠 의류 회사 자체도 요즘 그 유명한 구독 서비스를 또 작년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갈 때마다 이제 옷을 바꿔준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 주가 완전 고공행진. 어저께인가요? 실적도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한 휠라코리아가 거의 비싼 불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처럼 뉴욕과 서울에서 양쪽에서 다 사상 최고가 아주 잘 나가는 그림을 그려드리는데요. 휠라코리아가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 전에 8%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고요. 결국 목표 주가도 상향되는 거를 몇 군데 저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길게 보면 실적이 결국 주가를 견인하는 거의 유일한 변수라는 거. 트레이딩 매수 의견 재확인드리겠습니다.
네, 룰루레몬 뭐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가복, 또 운동복 관련해서 필라코리아 주목해 보겠습니다. 뉴욕앤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